예, 또 영상 하나 찍어 보겠는데요. 이번 영상 주제는 채용 건강검진에서 에이즈가 포함되는지 알아내는 법입니다. 그래서 화면부터 전환을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찍는 이유부터 설명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조회수나 수익만 생각을 했으면 이 영상 안 찍습니다. 왜냐면 에이즈 관련돼서는 대부분 분들이 좀 아직도 많이 꺼리고 별로 그닥 환영하는 주제가 아니죠.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을 찍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에이즈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는 에이즈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으로 넘어왔어요. 옛날처럼 에이즈 걸리면 무조건 죽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염도 거의 안 돼요. 그러면 그 상당수 에이즈 가지신 분들과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언제까지나 우리가 배척을 할까요? 그분들도 얼마든지 열심히 일할 의지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실 텐데, 그럼 그분들을 그런 인적 자원을 잘 사용하는 것도 대한민국 발전에 큰 도움이 되잖아요. 사회 화합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다는 거, 그걸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현황부터 갈게요. 에이즈 현황. 우리나라는 현재 15,000에서 16,000 정도의 에이즈 가지신 분들이 계시고, 남자분들이 많아요. 남자분들이 많고 1년에 한 1000명 정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분들이 성관계로 이게 에이즈를 옮으셨어요. 성관계로. 우리나라 외국은 주사기, 마약 주사기로도 많이 옮는데 우리나라는 마약은 지금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는요. 그 다음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거 중요하죠. 옛날엔 에이즈 걸리면 무조건 면역 기능 사라지고 면역 기능 막 낮아지고 그래가지고 막 조그만 병에도 몸이 크게 반응하고 그래서 막 빨리 죽고 이랬죠. 하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약이 좋아져서 하루에 약 하나만 먹으면 당뇨나 고혈압처럼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해요. 심지어는 2달이나 석 달에 한 번 주사 한 대만 맞아도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약 안 먹고 두 달이나 석 달에 한 번 주사만 맞아도. 그래서 옛날엔 그 칵테일 요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약을 수십 알 먹어야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이제는 거의 없다시피 한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전염 가능성, 이게 사실 가장 문제죠. 그래서 에이즈가 걸리면 어쩌냐,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가 에이즈면 나 혹시 없는 거 아니냐 걱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상당수 회사가 채용해서 에이즈 걸리신 분들을 기피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관계 외에는 안 걸려요. 일상생활에서 같이 찌개 먹고 같이 회식하고 같이 차 마시고 같이 대화하고 이런 걸로는 안 걸린다고요. 그러다 재수없게 침이 튀어도 그 정도로는 전혀 안 걸립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의사들이 얘기입니다. 이건 좀 믿으세요. 그래서 일상에서 안 걸리니까 그 에이즈 걸리신 분들도 취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채용 시 건강검진 관련 법규들 보겠습니다. 옛날에는요, 20년 전에 2005년까지는 채용식 건강검진이 의무였습니다.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그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건강검진에서 만약 문제 있는 직원이면은 그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한 항목을 이러한 점을 좀 고치세요, 건강관리하세요, 이렇게 좀 회사가 알려줘라, 그런 취지에서 원래 이 법이 만들어졌었는데, 어떻게 악용이 됐냐면은요, 조금만 건강검진 해놓고 이제 의무니까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래놓고 좀만 이상하면 안 뽑아요. 이렇게 악용이 됐어요. 원래는 건강검진에서 좀 문제가 돼도 어지간하면 뽑고 그 다음에 관리하라는 식으로 직원한테 통보하라는 식으로 그 규정이 만들어진 건데, 안 뽑는 식으로 악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채용식 건강검진, 의무 건강검진 규정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채용식 건강검진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들은, 그냥 상당수 회사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좀 중소기업이나 상당수 회사들은 건강검진을 아예 안 하죠. 그래서 그냥 이력서 보고 그 다음에 면접 보고 그래서 괜찮으면 그냥 바로 합격시켜서 바로 쓰지요. 그런데 일부 회사들은 건강검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검진을 자체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회사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기본적인 건강검진 받아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들이 대다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엔 동네 내과, 의원 이런 데 가서 기본적 건강검진 받으면, 우리가 건강보험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 그거랑 거의 유사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시력, 청력, 당뇨, 혈압, 이 정도, 간 기능, 이 정도. 아주 기본적인 것만 측정을 해주는데, 거기엔 에이즈가 안 들어갑니다. 성병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그거, 받아다가 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기업들 중에 일부는 에이즈 걸린 직원이 들어오는 걸 꺼리는지 어쩌는지 자체적으로 큰 병원이랑 이제 계약을 맺고
그 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 통보하기 직전에 이제 면접은 합격했는데 최종 합격이 아직 안 된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건강검진 받아서 오세요 그래요. 이제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별 문제 없으면 최종 합격을 통보하는 거죠. 그런데 그 건강검진 항목 중에 왕왕 에이즈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원래 법적으로는 누구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려고 해도 당연히 항목들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법적으로는 상대방 동의 없이 함부로 검사하는 것도 당연히 그 문제 되잖아요. 기본권 침해잖아요. 그런데 안 알려주거나 아니면 알려주더라도 에이즈 항목은 빼고 동의받는 경우도 왕왕 있고, 그리고 에이즈인 걸 알아낼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그 의료기관이 검사에서 에이즈인 걸 알아낸 경우에도 회사에 알리면 안 돼요. 원래 법적으로는. 왜냐하면 후천성 에이즈 예방법에 의하면은 에이즈 검사한 의료기관은 그 결과를 당사자한테만 알려줄 수 있어요. 당사자. 그러니까 해당 그 구직자한테만. 회사에 알리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판사 검사들도 왕왕 불법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런 의료기관, 일부 의료기관들은 회사에도 알려주는 것 같고, 그러면 그 회사는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취업을 안 시키고 당연히 다른 이유를 대거나 뭐 그러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게 지금 현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에이즈를 이유로 채용을 그럼 거절했다, 이런 경우 이게 합법이냐? 아니죠.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수 에이즈 걸리신 분들은 지금 건강해요. 약만 먹으면. 그럼 건강하고 노동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노동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거를 에이즈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거절했다? 이건 바로 헌법의 평등법 위반이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병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안 하는 건 차별이라고, 불법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에이즈는 걸렸지만 노동력은 얼마든지 있고 건강하면 안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합당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럼 불법에 대해서 소송 등 법적 문제 제기를 해도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가 불법을 저지르면 당연히 소송으로 가가지고 고소하고 뭐 이래가지고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에이즈 같은 경우는 애매하죠. 에이즈로 인한 채용 거절은 일단 소송을 하게 되면 내가 에이즈라는 걸 밝혀야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상당수 사람들이 좌절을 하기 때문에 아예 소송을 못하죠. 그래서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려서 에이즈 걸리는 걸 알아내고 그리고 채용을 안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에이즈 걸린 사람들은 입사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가 에이즈 검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안 하는 회사에 지원하면 되겠죠. 안 하는 회사. 그러면 또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물으실 거 아니에요. 회사가 그 지원 에이즈 검사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뭐죠? 생각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회사에 전화하는 거예요.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건데, 회사가 100% 안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에이즈 검사하면서도 안 알려준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방법이 이건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꼼수예요. 그리고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효과가 없다고 저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라는 거. 그냥 거의 유일한 방법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이게 최선이라 알려드린다는 거. 회사에 전화를 해서 어느 의료기관이랑 계약을 하고 어느 의료기관 가서 건강검진 받아야 되는지를 알아내세요. 그러니까 회사보다는 의료기관을 상대하세요. 그 이유가 회사는 아무래도 조금 윤리 이런 의식에서 의료기관보다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의료기관들은 아무래도 역시 전문가들은 틀리니까 의료기관을 상대로 거기 전화를 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무슨 회사 이번에 응시한 사람이고 거기 가서 그 건강검진을 그 회사가 받으래더라. 근데 내가 어떤 건강검진 항목이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했다. 그러면은 뭐 합법적인 곳들은 다 알려줘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알려주고 이제 보통 동의도 받고, 동의 없으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불법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에이즈 같은 경우는 예민한 항목이니까 검사하면서도 안 알려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 좀 얘기를 듣다 느낌이 이상하거나 어쨌든 뭔가 더 알고 싶다 그러면은 성병 검사 합니까? 물어보세요. 성병 검사 하냐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가타부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아예 안 한다고 이제 딱 잡아 뗄 수도 있어요. 그럼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의료기관이 아예 안 한다고 이렇게 딱 잡아 떼면은 거짓말보다는 제가 보기에 거짓말이 아닌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료기관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일반 사조직보다는 윤리의식이 좀 강하고, 그리고 또 검사 항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대놓고 거짓말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게 거짓말이라 쳐도 안 한다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안 한다는데 성병 관련되는 검사 안 하면 당연히 에이즈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별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전화 끊으세요. 그런데
말꼬리를 흐리는 경우가 있겠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좀 그게 좀 알려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럴 경우엔 좀 이제 예의가 더 이제 강하게 나가야 되겠죠. 그럴 경우엔 이런 꼼수를 한번 써보세요. 에이즈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미리 말하지만 절대 전화해서 본인이 누군지부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진짜 곤란해지니까 본인이 누군지는 절대 밝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구직자라고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실 매독이 걸렸었다. 매독이. 근데 매독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완치 가능해요. 다만 평생 정밀검사에서는 계속 양성이 나와요. 매독 걸렸었다고. 그러면 그 수치를 보고 수치가 낮으면 매독이 균이 비활성화되어 있구나. 수치가 낮다는 건 매독균이 활동을 안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양성으로 나와도 또 검사해서 매독구 수치만 낮으면 뭐 이거는 활동을 안 하니까 괜찮네. 그리고서는 이제 완치된 걸로 봐요. 그게 매독의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이에요. 매독 완치의 메커니즘. 그래서 매독에 걸렸었는데 완치됐다. 근데 혹시 수치가 올라갔나 좀 걱정된다. 그래서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매독을 검사하는지 물어보고, 그럼 매독에 대해서는 거기서 답변하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에이즈는 좀 법적으로 예민하지만 매독은 훨씬 더 뭐 크게 법적인 부담이 덜하니까, 그럼 매독에 대해서 한다 안 한다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좀 더 나가서 그럼 매독 말고 다른 성병 검사는 뭐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다른 것까지 해서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이 방법이 가장 좋고, 근데 끝까지 뭐 매독 여부도 안 알려줄지도 모르고, 아니면 매독은 알려줬지만 다른 성병 여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말을 흐리거나 이제 답변을 안 할 경우엔 좀 강하게 나가야죠. 그러면은 아니 검사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답을 못 주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내가 불안해서 어떻게 검사를 받느냐, 최소한 어떤 항목을 검사하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정 이거 이렇게 안 알려주고 그냥 검사한다고 그러면 나도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강하게 나갔어요. 그럼 거기서도 어느 정도는 좀 여기에 좀 맞춰질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면 좀 바꿀게요. 이 방법은 100% 효과가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에이즈를 검사하는지라도 좀 알면 괜히 원서비 안 내고 괜한 고생 안 하잖아요. 에이즈 걸리신 분들 입장에서 마음고생 안 하고. 그러니까는 그분들 위해서 이 영상 올리는 거고, 좀 이건 사족인데 차별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느끼는 게 저는 커요. 왜냐하면 누차 말했지만 제가 여기 코랑 이제 입술이 9승9개월이라서 그래서 많이 차별을 당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차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찍어봤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남한테 전혀 안 되고 특별히 대놓고 불이익 안 주는 거면, 피해 안 주는 거면 너무 차별하지 말고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길게 얘기하고 싶지만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